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있는 글들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식물들 다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장마철에는 물을 주지 마라. 나 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은 역대급으로 덥기도 하고 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식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 꽃익남TV 구독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별 준비 없이 무작정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번 여름은 더 덥하고 더 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도는 심해질 전망인데요. 이제는 별 생각 없이 식물 키우시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식물이 죽어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실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올해 2023년 버전으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름 식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날씨가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식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물은 당연히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막 달라진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건 서서히 변화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이번 여름처럼 갑자기 더워지거나 습해지면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에게도 좋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오랜 기간 비가 많이 내립니다.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넘게 비가 오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실내 습도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얼마 전에 2, 3일 동안 비가 왔을 때도 습도가 한 7, 80까지 올라갔거든요. 장마철에는 어떨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반드시 온습도계 혹은 습도계만이라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걸 보고 대처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인터넷 보니까 장마철에는 물을 주지 말라는 내용도 있던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아예 굶을 순 없잖아요.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주되 공기의 순환, 통풍만 잘 된다면 장마철에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물론 물을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들은 예외지만 다육이는 사실상 장마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물을 자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서큘레이터 회사랑 관련이 있는 건 전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식물 키우신다면 꼭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해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습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습도 없었고 곰팡이도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번 여름엔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을 겪을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로 집이나 실내에서 식물장 마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이런 뚫려있는 장이 아니라 온실장이라고 해서 비닐로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아크릴이나 유리로 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물론 이 소재에 따라서 온도나 습도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더운 여름에는 열대우림 식물을 제외한다면 모든 식물은 그곳에서 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열대식물도 빼줄 것 같긴 해요. 이유는 이것도 습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아무리 열대식물이라고 해도 지금은 열대에 사는 식물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열대식물인데 이미 우리나라, 우리 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이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식물의 원산지를 알면 당연히 좋죠. 그 식물이 살던 곳을 알면 우리가 최대한 맞춰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식물도 더 살아가기 수월할 테니까요. 다만 이 식물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면서 점차 우리 환경에 스스로를 맞춰갈 것이고 이제는 원산지가 아닌 지금의 환경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한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집이 좁다면 미리미리 식물 놓아둘 자리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알고 계시죠? 온실장과 너무 다른 환경은 절대 안 됩니다. 식물을 이동할 때는 비슷한 환경으로 혹은 서서히 변화시켜 주셔야만 식물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정화 식물에는 열대식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대식물이면 무조건 따뜻한 게 좋을까요? 그럼 여름이 열대식물에겐 정말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식물에게 온도라는 건 광합성과 연관이 많거든요. 광합성이란 건 결국 빛을 이용해서 탄수화물과 산소, 즉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주변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광합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식물이 점점점 시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도 온도가 약 20도 후반이나 30도 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식물의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물이 광합성을 못한다. 이건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인 것이죠. 제발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특히 이번 여름은 더더욱 덥다고 하는데 식물 키우는 공간에도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 식물의 호흡량도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딱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식물의 호흡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실내는 아무래도 실외보다는 들어오는 빛이 부족하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덜 하게 되는데 사실 호흡만 많이 해봐야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호흡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결국 우리 사람한테도 좋을 게 없고요. 물론 그 양이 미세하겠지만요. 무조건 식물에게 에어컨은 좋지 않다? 틀린 말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실내에서 꼭 에어컨 켜주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큘레이터도 함께 켜주세요.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 주면서 공기의 순환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식물의 호흡량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생활에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에어컨, 서큘레이터 돌리시면서 거기에 가끔은 창문도 열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에어컨 틀었는데 창문 열면 더운 바람만 들어오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식물에게는 자연바람으로 환기도 되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운 바람이라 해도 이미 실내는 에어컨으로 시원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에어컨 쓰시면서 창문 계속 닫아 놓잖아요. 에어컨에서 정말 냄새 많이 납니다. 특히 에어컨 끄고 건조시킬 때 창문 안 열면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 냄새가 반드시 나니까요. 우리 사람과 식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창문 열기 꼭 잊지 말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물 저녁에 주면 안 되는지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물은 그냥 오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저녁에 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꾸만 깜빡하고 안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식물한테 물은 오전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가시는 게 특히 여름에는 더더욱 중요하니까요. 뜨거운 한낮에만 피해서 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나는데 우리 식물도 더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장마철과 습도 그리고 온도 이야기까지 잊지 말고 꼭 실천하셔서 정말 덥고 습한 이번 여름 슬기로운 식물 생활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서 다양한 정보와 혜택 놓치지 않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더 많은 혜택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